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지금 집 팔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주제로 알아볼 텐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양도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양도세 변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세대 한 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이 9억 같은 경우도 양도 차익이 아니라 바로 매매가가 9억 밑으로는 이제 비과세인 거죠. 이 9억 비과세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려면 매수가가 9억보다 미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에 매수를 해서 지금 매도를 9억에 했다. 그러면 여기 양도 차익이 5억이면 이 5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9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이러면 이 비과세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억까지가 현재 기준인데, 지금 이 뉴스 기사 내용들은 보시면 이 9억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12억까지 올린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 금액대별로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변경될지 다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12억에서 16억집 양도세 종부세 감면,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더 밀어 올릴라 라는 주제인데, 6월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 비과세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추가를 더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이 장특공을 차등 적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기대감으로 상당수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시기를 미뤄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위축된 거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집이 만약 11억 아니면 12억 한 이쯤 구간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만약 12억 비과세가 통과되면 상당히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좀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고 파는 건 좋아요. 근데 비과세를 받고 판 뒤에 다음에 실거주할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게 걸리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내년부터 2억 이상은 40% DSR이 적용되죠. 그래서 이 DSR이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를 받게 돼 한 주택자의 자가주택 상향 교체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비과세 받아서 파는 거는 좋은데, 이걸 팔고 나서 다음 실거주할 집을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이나 특별한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 또 내용을 보시면 초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 공제 축소 여부가 시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과세 같은 경우는 9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거를 늘려준다고 해도 12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매매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초고가 주택,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40억짜리 매매건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이 장특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 장특공을 손질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법안이 논의하고 있는 법안인데, 우선 양도세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2억까지 비과세를 늘려준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뭐냐면, 기존 장특공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중간에 몇 번 변경됐죠. 이것도 바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9억에서 12억 사이의 집들한테는 이제 비과세를 받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고가 주택들을 양도할 때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치는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고가주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세금 걷는 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9억에서 11억까지 늘어났죠. 이것도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장특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장특공도 이게 법이 변경된 게 기존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랑 상관없이 보유만 10년 동안 하면 그냥 80%까지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거주기간이랑 보유기간을 따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주기간 1년당 4%, 보유기간 1년당 4%로 해서 각각 10년씩 채우면 총 80%가 되는 이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참 웃긴 게 양도 차익으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5억 이하는 40%, 5억에서 10억은 30%, 15억까지는 20%, 15억 초과는 10%까지인데 도대체 이걸 또 왜 금액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액으로 또 나누게 되면 항상 또 부작용이 있죠. 만약 본인이 양도 차익이 한 11억 정도 돼요. 그러면 11억 구간이면 20%인데 이제 10억이면 30%죠. 그래서 당연히 양도 차익을 10억으로 해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계산을 해보고 만약 10억이 더 이득이라고 하면 10억으로 낮춰서 매도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편법으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작용들이 좀 예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안을 할 때는 이렇게 딱 금액을 끊어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대별로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편한 거죠. 이걸 굳이 어느 구간은 이거 이렇게 나누면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 실제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법안이 변경되었을 때 이 세금이 얼마나 세이브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로 자 12억까지 비과세가 늘어났을 때 이제 내가 12억에 매도를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세이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만약 12억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에 매수를 하고 12억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세금을 얼마 내냐면 5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제 12억 비과세가 통과하게 되면 이 5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천만 원도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5억에 매도를 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기준이 9억 비과세고 이제 변경될 기준이 12억 비과세인데 똑같이 5억에 매수를 하고 양도가액을 10억으로 했어요. 그럼 실제 세금이 얼마냐면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12억 비과세로 바뀌게 되면 얼마냐면 바로 6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차익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정도 세이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비과세가 3억이 늘어나면 세금도 3억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산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양도세 비과세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계산 공식인데 양도가액이 만약 9억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자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서는 0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값은 그냥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세금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양도가액이 이제 9억이 이상 되면, 그러니까 15억이죠. 그럼 여기가 6억이 되고, 그다음 밑에 양도가액이라고 했으니까 15억이죠. 지금 이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10 곱하기 15에다가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식이 이렇게 퍼센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비과세가 3억이 늘어났다고 해서 세금이 3억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아셔야 될 게, 이 공식대로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양도가액, 이 양도가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주택인 거죠. 고가주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비과세 혜택을 맞춰도 본인한테 영향이 많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 여기 양도가액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양도가액, 그 다음 빼기 여기 12억이죠. 12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학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양도가액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어떻게 되죠? 그냥 1이 되는 거죠.
이 양도가액이 크면 클수록 이 1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많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 비과세랑은 큰 의미 없고 이 장특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억에 매도를 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현재 기준으로는, 자, 3억 4천 정도죠. 근데 12억 비과세가 되면, 한 2억 4천 정도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한 1억 정도 세이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장특공이 변경이 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20억에 매도를 했다고 치고, 12억 비과세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2억 비과세에 현재 장특공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얼마냐면 2,800만 원 밖에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거의 15억 가까이 되는데도 세금을 2,800만 원 밖에 안 내니까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신 이 비과세를 곱한 이후에 다시 10년 동안 즉 80%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장특공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 세금이 얼마가 되냐면 7,7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약 5천만 원 정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5억에 사서 20억에 매도하면 한 15억 정도 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이 크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5천만 원이란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장특공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바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계산해드린 것과 같이 한 9억에서 12억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기다리면 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매도 시기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30억 이상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장특공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한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장특공이랑 비과세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주택자이신 분들은 뭐 정부에서 말하는 그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부터 본인이 살던 집에 살던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이 장특공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분은 뭐 따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바로 이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던 동네가 있으면 여기보다 당연히 비슷한 급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위의 동네로 가고 싶어 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장특공 혜택을 줄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사를 하면 본인한테 손해인 거죠. 한마디로 이사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자산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이거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보다 밑에 단계인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성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실제 실거주를 위해 한 주택에 오래 계신 분들, 특히 장특공이나 이 비과세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이나 어떤 생각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